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는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일본 증시 큰 양의 상승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6거래일째 이어던 하락폭에서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그 전일의 미국 증시의 상승세 덕분이었는데요. 이런 미국 증시의 상승세 어제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면서 상승세에 영향을 준 건데요. 이제는 오는 새벽에 발표가 될 CPI가 이 예상대로 전월 대비 좀 줄어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는 1% 가까운 상승폭까지 만들어내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던 터라서 그 상승폭을 오늘은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21% 하락하면서 2,55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다시금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각각 172억 원, 575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오늘 다시금 개인 투자자 매물을 담아냅니다. 709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 확인이 됩니다. 0.29% 하락하면서 87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각각 570억 원, 1,52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그래도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요일 시장은 다소 하락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포트를 꾸려야 할지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할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희는 오늘도 이 반도체 관련주 IT 부품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좀 노릴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이 시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를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왜 상승을 했느냐? 지수가 빠질 때는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지수가 상승을 하면 올라가는 건데 어제 코스피가 1.6%나 올라갔어요. 코스닥은 2.4%인가요? 하여튼 2% 넘게 올라갔고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 빠졌던 종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넘게 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하락장인가 공포감을 굉장히 가졌었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락장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상승장입니다. 근데 극심한 차별화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꼴등 증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청개구리 상승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그렇다. 그래서 이 상황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떤 상황? 조정받으면 아주 징글징글하게 떨어져요. 또 올라갈 때는 또 어느 보면은 어제도 보면은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어제 꽤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처럼 미국 시장처럼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놨는데 알아서 올라가갖고 차 살 돈도 벌고 집 살 돈도 벌고 뭐 10억도 벌고 20억도 벌고 뭐 이런 거는 미국 시장이나 지금 일본 시장은 가능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했죠, 여태까지. 어쨌든 차별화 시장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상태에서 그냥 끌고 가기보다는 그래서 매매를 하라는 얘기를 4월 달서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하게 되면 그렇게 나쁠 것도 없어요. 팔았는데 조정받아서 다시 사면 돼요.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하락했는데 다시 산다? 더 깨집니다. 100만 원 깨질 거 500만 원 들어가면 500만 원 더 깨지고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물타기 하면 1000만 원 더 깨지고요. 5천만 원 더 들어가면 5천만 원 더 깨지고요. 억울해갖고 5억 더 들어가면 5억 다 깨지고요. 더 억울해서 50억 들어가면 50억 다 깨집니다. 이게 물타기의 단점이죠. 하락장에서는 물 타면 물 탈수록 계속 깨지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상승장에서는
빠지면 사면은 다시 올라올 때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이다라는 얘기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자, 지금 노란 톡방도 이제 열어놨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는 제가 시장이 이래서 이제 광고쟁이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닫아놨는데 오늘은 열어놨으니까 이따가 공개 방송도 할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제가 얘기한 대로 됐잖아요. 이거는 하락장이 아니고 다시 반등을 줄 거고 반등 주게 되면 제일 만만한 쪽이 IT 부품주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IT 부품주들 물론 좀 더 가야 되겠지만 이미 전고점 돌파한 애들도 꽤 있어요. 두산테스나 전고점 돌파했고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한번. 두산테스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죠. 얘는 전고점을 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 어제 10% 가까이 올라가고 오늘도 9% 이상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스템 반도체 두산테스나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네페스아크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 조만간에 전고점 돌파하게 생겼어요. 그 외에도 IT 부품주이긴 한데 다른 이슈로 움직이는 동훈하나텍 얘는 그냥 뭐 미친 것 같고 그리고 오랜만에 후성이 움직이는데 후성의 특징이 안 움직이다가 이상한 타이밍에서 이상한 리듬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좀 거래가 실립니다. 항상 얘는 거래가 실려야 움직여요. 근데 거래가 더 실려야 돼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얘는 이제 2차 전지로 움직이는 거는 모르겠고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으로 움직이는 느낌인데 왜냐면 오늘 반도체 재료주들이 그래도 움직임이 괜찮아서 그리고 2차 전지는 오히려 빠집니다. 저 이것도 있고 솔브레인 얘도 후성과 비슷하게 과거에 이제 그 불화수소 이슈 있을 때에서 한번 이슈 있었던 그쪽 애들이죠. 어쨌든 솔브레인도 전고점 돌파,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소부장이라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지금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일단 분위기는 괜찮은데 어제와 좀 다르게 방산주들 좀 빠집니다. 많이는 안 빠져요. 방산주 좀 빠지고요. 원전 테마도 어제 하도 많이 올라가고 오늘 좀 조정받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제처럼 그렇게 강하게 안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모양이 별로예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저점 깨지고 오늘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들 급등하기를 바라면서 100만 원 넘어갔으니까 설마 200만 원을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저는 100만 원 올라갔으면 이제 그만 좀 가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게 외봉으로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이진 않아요. 이렇게 흔들 한 다음에 개인들을 물리게 한 다음에 나중에서 떨어질 때에서 그러니까 하락장이 될 때에서 위험한 거지 상승장이거든요. 상승장에서는 주도주랑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을 죽이질 않습니다. 그럼 얘가 죽으면 그럼 다른 애들도 다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박스권 정도. 저는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지금 위치에서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강한 애들은 강한 애들대로 좋은 거고 근데 오늘은 얘네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코프로 BM 오늘은 좀 탄력이 좀 떨어지니까 지수를 급등을 못하게끔 얘네들이 조절을 하는 듯한 느낌. 반면에 오늘 IT 부품주들 조금 그래도 움직임이 괜찮고 그다음에 조선주 움직임 괜찮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완성차는 빠집니다. 현대기아차는 빠지는데 성모하이텍서부터 해가지고 한일유와 뭐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늘 아주 무지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차별화 흐름은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이제 미국의 CPI 지수 요거에 맞춰가지고 일단 일본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본 시장이 조금 빠져요. 만약 일본 시장이 좀 강했으면은 아마 오늘 지수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미국의 그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뭐 내일서부터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은 더욱더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갈 목표치가 그러니까 여유가 많죠, 여유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먹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락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발표 이후에 찌글찌글 조정을 받게 되면 또 선별적으로 움직여요. 뭐 가는 애들만 또 움직이고 에코프로처럼 또 가는 애들만 또 움직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기사가 나오길 이전에서 4.0% 전년비 증가세였는데 이번에는 3.1 정도로 본다. 그래서 만약에 3%대로 나오게 되면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시그널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조금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물론 파월 의장은 그런 생각은 안 하죠. 그냥 미국에서 기사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호재에 대한 기자금으로 미국 시장은 오르긴 올랐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와서 나스닥의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러면 뭐 다우존스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러면 IT 부품주들은 좀 더 가볍게 강하게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IT 부품주이기 때문에 제가 6월 달 내내 얘기했고 그리고 6월 달 내내 계속 매매로서 재미 계속 봤었죠. 최근에 조정받기 전까지는 사고 팔고 그리고 물려도 IT 부품주다라고 얘기한 이유도 제일 만만해요. 자동차, 조선주,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갔는데 IT 부품주들은 상승 추세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올라간 게 없단 말이죠. 그럼 미국 시장이 여기서 한 단계 더 강한 흐름으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으로 쫓아갈 자동차 최근에 강했잖아요. 걔네들을 쫓아갈 애들, 조선주들도 강했고 걔네들 쫓아갈 업종은 제가 볼 땐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그 후속타로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믿어도 좋습니다. 반도체가 죽으면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죽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안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농계작전이라고 그러죠. 만약 반도체가 죽는다, 제가 반도체 밀었는데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주식 접어야 돼요. 반도체가 죽는데 무슨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겠습니까? 우리나라 하락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살아야지만 상승장이 되는 거고 해외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해외 시장 안 죽고 삼성전자 안 죽고 하이닉스 안 죽고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안 죽으면 반도체는 자동차, 조선주 다음으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한 2년, 3년 동안 먼저 갔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올해 한 3, 4월 달부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조선주도 그쯤에서 움직였죠. 그 다음이 이제 반도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어쨌든 농계작전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반도체 죽으면 어쨌든 여러분 주식 다 털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일 시장의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IT 부품주까지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차별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4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LB세미콘입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도 역시나 IT 부품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LB세미콘 저희가 지난주부터 조금 더 집중해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네페스 아크, 두산 테스나가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왜 중요한지는 뭐 여러분들이 올해하고 작년 뭐 한 2, 3년 동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타방송 보더라도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가 저장,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점이 그건데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장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디램이 되게 속도가 중요하고 뭐 용량도 중요하고 뭐 이랬던 건데 뭔가 그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뭔가 그거를 계산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 반도체가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뭔가 처리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래픽 처리를 하면 뭐 GPU라 그러고 뭐 이제 연산 처리를 하면 이제 CPU라 그러고 하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인 거고 지금 뭐 더 복잡해졌겠죠.
근데 이제 이런 처리 능력들이 이제 더욱더 앞으로도 이게 더 중요해지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앞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더욱더 뭐 서버라든지 이런 거 증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속도도 늘리고 뭐 등등 해가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이제 수요와 그다음에 이쪽의 발전, 그렇죠? 발전이 더욱더 증가가 될 건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도 커질 텐데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탑 10 기업에는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가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후공정, 뭐 전공정은 이제 테스트 장비서부터 이런 거 하는 거고 후공정은 이제 그 이후에서 하는 작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 중에서 10위권에는 없고 20위권인가 25위권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4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F 반도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LB세미콘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뭐 팹리스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라든지 계속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뉴스들이 꽉 묶여 있죠. 지금 예전처럼 그런 뉴스가 안 나옵니다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나온 이후에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 언젠가는 3%대 도달하겠죠, 지금.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3%대 도달하면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2%대 만들겠다라는 얘기였었어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하여튼간 5%대, 6%대 그때 막 계속 올라가니까 야, 이거 어떻게 잡냐 했더니 시간 좀 지나니까 이번에 만약에 예상치는 3.1인데 3.1 찍으면 다음에 2%대 오지 않을까? 그럼 2%대 오게 되면 연준의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2%대 찍으면 그거를 목표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다. 2% 찍으면 이제 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죠. 그럼 더욱더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물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2%대 물가를 잡는다는 게 목표치였으니까 지금 정도로 가게 되면 저도 이거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이거 잡히는 거 보면서 저도 좀 야, 이게 잡히긴 잡히는구나 하면서 저도 신기하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빅테크 이런 이제 기술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날개를 달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뻔하죠, 뭐. 반도체 장비주들 움직이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뭐 원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서부터 해갖고 뭐 팹리스부터 해가지고 뭐 시스템 반도체 뭐 등등등등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쪽을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물려도 IT 부품주에 물려라 얘기했던 건데 일단 시가총액이 적당히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 IT 기업들이 실적들이 괜찮아요. 실적들이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한 거의 10년 동안에 적자 한두 번밖에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속 적자인 애들도 있는데 작년에 너무 안 좋았죠.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아서 지난번에 한 번 잠깐 적자였지만 이제 다시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도체 기업은 적자 때문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10년 동안 돈 벌어놨거든요. 10년 동안 돈 벌어놨는데 작년에 잠깐 반도체 안 좋다 그래갖고 작년에 잠깐 한번 적자 났다 해서 망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또 좋아진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바닥에 있고. 그래서 이따가 LB세미콘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그때서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두산 테스나도 시스템 반도체, LB세미콘도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LB세미콘 만나봤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이 IT 관련 기업들 실적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요즘과 같은 흐름에서는 공략하기 안전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확인해본 표적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죠. LB세미콘을 8,59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지수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의 낙폭도 보여졌는데 그래도 오늘 이 LB세미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추후로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는 제주반도체 확인을 해봤습니다. 5,1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고요. 넷패스 수요일에 이어서 목요일까지 21,300원 그리고 24,4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지점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어제 이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공략해봤죠. 7만 원의 매수가에서 2.9%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삼성전자 다시 한번 공략해봤습니다. 68,500원의 매수가에는 아쉽게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제도 반도체 관련주 IT 부품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5,180원의 매수가에서 4.6%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864.8%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반도체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IT 부품주, 반도체 관련주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부터는 바닥을 딛고 올라와주는 건 아닌가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어제 표적 종목이었죠. SFA 반도체 역시나 오늘도 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SF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상담했던 종목 중에서 반도체 질문 들어온 것들 제가 나쁘게 얘기한 게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서도 공개방송에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솔브레인 질문 주신 분한테도 좋다 그랬고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질문하신 분들한테 좋다 그랬죠. 어제 솔브레인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아예 고점을 돌파를 해갖고 거의 어제 오늘 둘 다 합치면은 뭐 폭등 수준이죠. 10% 넘게 올라갔고 동진세미도 잘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IT 부품주들이 왜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느냐? 일단은 저는 시장의 종목들을 볼 때, 시장을 볼 때, 일단 시장은 저의 전매 특허죠. 시장이 하락장인지 박스권장인지 상승장인지 일단 판단이 쓴 다음에 그래서 해외 시장도 분석을 하는 거죠. 해외 시장도 상승장인지 박스권장인지 하락장인지 분석을 한 이후에 업종을 당연히 분석을 하겠죠. 근데 업종을 봤더니 어디가 대장이고 어디가 대장이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들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장이 모가지가 댕강 부러졌어요. 잘리거나 부러지거나 다 꺾였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쫄병들도 안 움직이는데 자동차 업종이 강하고 조선주가 강하고 2차 전지는 원래부터 강했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강하다. 사실 이 얘기를 4월 달에 했었어요. 4월 달에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얘기를 했다가 시장이 갑자기 찌글거려서 뭐 사료주들이라든지 이런 애들, 그러니까 테마주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테마주들 이제 수익 났으니까 싹 다 정리하고 6월 달에서부터, 그러니까 6월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반도체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째 지금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스토리를 쭉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고 지금 반도체를 미는 거냐? 대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죽으면 SF 반도체도 절대 안 죽어요. SF 반도체를 죽이려면 삼성전자부터 하한가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절대 삼성전자가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 자꾸 사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거겠죠. 미국의 반도체, 물론 반도체 오늘 좀 조정받았지만 이제 리밸런싱 얘기가 나와서 뭐 빅테크 기업도 뭐 흔들렸다 그러는데 뭐 다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 그러면 다시 움직이거나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 SF 반도 한번 차차 봐봐요. 이거 바닥이에요. 2년 동안 빠졌고요. 2년 동안 빠졌고 목표치는 이렇게 나오는 목표치입니다. 뭐 에코프로만 올라가라는 법이 있어요? 뭐 하나마이크론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하나마이크론 올라간 법이 있습니까? SF 반도체는 1,300원 가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런 시장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끌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죠. 청개구리장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마이크론처럼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지만 간다 그래서 이상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런 차트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2%대로 잡혔다라는 뭐 명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야 물가 잡혔으니까 이제 경제 성장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양적 완화하겠다. 물론 그런 거 우리가 꿈도 안 꾸요. 저도 꿈도 안 꿔요. 그런 얘기 올해 안 나오겠죠. 저도 꿈도 안 꿉니다. 근데 만약에 의외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대박 호재인 거거든요. 물론 안 나옵니다. 가능성 없어요. 제가 만약에 IT가 강하게 폭등하는 언젠가 움직인다라 그러면 언젠가 미국의 물가는 2%대로 잡히겠죠. 그렇죠? 그럼 언젠가는 미국도 긴축을 풀고 양적 완화를 하겠죠.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 안에는 할 겁니다. 과거에서도 제가 전문가 생활 17년 동안 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했다가 긴축했다가 양적 완화했다. 원래 이게 역사니까. 계속 긴축을 하다가 또 양적 완화 언젠가 하겠죠. 그때 됐을 때에서 SF 반도체 목표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의 목표치는 여기인데 그 회사가 뭐가 안 좋거나 그러면 상장 폐지를 당할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얘가 밑으로 빠지겠지만 그럴 일은 없잖아요. 시가총액 8천억짜리 종목이 그다가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지금 이제 어려운 시절은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좋아지게 될 건데 그럼 이 바닥에 있는 게 그럼 일로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어제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제 수익은 일단은 달성을 했을 겁니다만 어제 처음 사신 분들은 절반만 파세요. 목표치는 큽니다. 근데 청개구리 장이니까 또 조정을 받으면 수익이 났다가 또 떨어지면 또 마음이 또 아프죠. 그러면은 안 되니까 절반을 팔고 조정을 받으면 또 사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전에 만약에 여기서 샀다가 수익이 났는데 절반 팔고 나머지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 탔는데 어떡하느냐? 그러면 이제 단가가 지금 지금 정도면 본전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약에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나면 또 절반을 파세요. 이 절반 파는 이 방법은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팔았는데 떨어져 다시 사. 올라가면 또 팔아 또 떨어져 다시 사. 이게 안 좋은 경우는 딱 하나예요. 모든 종목들이 싹 다 날아다닐 때. 그러면은 주식은 너무 쉽습니다. 모든 게 다 날아다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만약에 팔았는데 SF 반도체가 7,000원, 8,000원, 9,000원 가요? 그럼 딴 거 사면 되죠. 다른 거 사도 10%, 20% 먹어. 얘에서 80%, 100% 못 먹어서 배는 아프지만 차라리 다른 거 들어가서 매매하면 50%는 먹습니다.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면은 어쨌든 간에 돈은 벌어요. 깨지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어떻다? 며칠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며칠 올라가다 또 떨어지니까 수익이 나면 항상 절반은 파는 습관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도 잘 가고 있는 SF 반도체고요.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호하이텍부터 보겠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만 가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는 빠집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업종이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고 지수를 못 올라가게 묶어놔서 그래요. 오늘 코스피 지수를 폭등시키기에는 일본 시장이 안 올라가는데 오늘 혼자서 이렇게 막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동안 많이 빠진 게 좀 억울해서 많이는 안 빠지지만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 아직 그 시그널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를 급등을 안 시키려고 묶어놓기 위해서 지수 관련주를 빼는 겁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빠져요. 기아도 조금 빠집니다. 나머지 현대모비스, 현대유야도 1%대 빠집니다. 근데 눌림목이지 차트가 꺾이는 그런 조정의 큰 모습은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고 근데 이제 가는 것만 가니까 서현이와라든지 성호하이텍이라든지 너무 가는 것만 가죠. 그래서 지금 117.1%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인데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이건 못 사요. 그렇죠?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항상 추세를 돌리고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극심해요. 그러니까 막 지금 게임주들, 엔터주들 보면은 추세가 완전 꺾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쑤셔박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안 가요. 전혀 안 움직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애들은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은 애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반도체를 찝어드린 거고 하여튼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고 계속 가죠. 그러니까 고점 뚫고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그래서 못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에서는 비중만 줄여놓고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만약에 갖고 있는데 좀 불안하다? 그럼 좀 더 팔면 돼요. 좀 더 팔면 되죠. 안 불안할 때까지 팔고 나머지 갖고 가면 됩니다. 왜냐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신규 매수는 안 된다는 거라는 말씀 드리고 자 신성ENG. 자 신성ENG 모양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모양 만드는 중이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눌림목 주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중이고 반도체가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며 이런 애가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제 오늘도 보면 동진세미캠처럼 최근에 많이 빠졌던 애들, 그러니까 많이 못 올라갔던 애들,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등등 그동안 이렇게 튀질 못했고 별로 올라간 것도 없는데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애들, 그런 애들 지금 많죠, 어쨌든 그런 애들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중이고 두산테스나도 그런 애들이고 그래서 먼저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떠 있는 애들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신성ENG도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양호하다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이 수익 났어요. 65.9%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니까 지금 팔아도 한 40% 수익일걸요. 자, 이 두 가지만 있나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LB세미콘. 자, LB세미콘. 자, LB세미콘도 이 고점만 돌파하면 이 바닥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전 세계 순위에 2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넘버 4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IT 부품주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얘를 빼놓고 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정고점 돌파를 원래는 앞둔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조정받았으니까 싸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싸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 올라갔으니까. 이전에서도 아마 8,400원대가 8,500원대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8,250원, 물론 3.9% 올라갔지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좀 부담이 되지만 아직도 바닥에 있으니까 이 가격도 비싼 거 아닙니다. 그래서 8,250원 현재 가격에서도 뭐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 추가 매수를 하시든 신규 매수를 하시든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IT 부품주들이 두산 테스나서부터 해서 하나둘 넘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나중에 넘어가서 살라 그러면 이제 속도가 붙어가지고 살라 그러면 자꾸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사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직도 양호하다. 물론 조정받을 때 사놓는 거 좋죠.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처럼 움직이지만 이미 두산 테스나서부터 조만간에 넘어갈 네페스, 이게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네페스 아크. 뭐 앞전에서 움직였었던 뭐 가온칩스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건 됐고 요런 애들의 이제 차트들이 이제 조만간에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어제 두산 테스나가 네페스 아크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정도에서 이번 주 안에서 그러니까 넘어가면 그러면 그 두 번째에서는 SFI 반도체가 되든 LB 세미콘이 되든 뭐가 넘어가겠죠. 그 다음 그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력한 종목이니까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저점 매수.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LB 세미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LB세미콘 만나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미 4%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미 조정을 받은 가격인 만큼 오늘은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수가로는 현재 가격인 8,250원을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중은 물론이고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 이 반도체 관련주죠. 사실 어제부터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확인이 되긴 했는데 특히나 이 종목은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0%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렇게 10%가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보유 가격은 42,3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시점에서 이미 수익권역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남은 부분인 20%는 어떻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까? 어느 정도의 목표가로 설정해 두시면 좋을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따가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또 공개 방송도 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최근 시장에 조정받을 때 IT 부품도 조정받는다고 뭐 걱정도 1도 안 했어요. 무슨 걱정을 합니까? 시장의 추세가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IT 부품도 걱정 없다,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했고 양봉 나오면 사라 그랬죠. 어제 시장이 양봉 나왔네요. 빨간색 나오면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빨간색이 나오면 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IT 부품주들 흐름들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자 두산 테스나 가보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지금 IT 부품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동안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조선주, 뭐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계속 움직였고 그동안 그리고 자동차하고 조선주가 올해 한 3, 4월 달서부터 강하게 계속 지금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 타선을 반도체로 보고 있어요. 이미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했고 그래서 6월 1일서부터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 얘기했던 거고 이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 이정조 전문가 왜 자꾸 반도체를 얘기하나? 자동차랑 조선조 다음 타순으로 움직일 애가 얘인 것 같아서. 그래서 6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지금 그러려고 지금 종목들이 모양을 만들고 있고 미국 시장도 이제 정고점을 언제 돌파할 거냐 이제 이거를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으면 일단 분할 매도를 했다고 하니까 안 했으면은 뭐 조금씩 지금도 매도하세요 말씀드릴 건데 분할 매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더 갖고 가세요. 그 다음 목표치 이제 5만 원이고 5만 원 돌파하면 5만 5천 원이고 5만 5천 원 돌파하면 이제 얘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동훈 아나테처럼 미친 종목이 될지도 몰라요. 이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거 슈팅이 걸려도 너무 이상한 슈팅이 걸린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지금 극심한 차별화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겁날 필요가 없어요. 수익이 났다면. 그리고 거기다 분할 매도까지 했다면 뭘 이렇게 겁을 냅니까? 만약에 조금 마음이 조금 불안하다, 쫄린다라고 하려 그러면 미국 시장이 급락하거나 한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하면 그럼 좀 더 팔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받는 흐름만 안 나온다면 두산 테스나는 일단은 5만 원까지는 그대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오늘 이제 CPI 지수 발표 위해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봐야 되니까 계속 실전 매매 정서 아침 방송 보시면서 시장 좋다 반도체 계속 괜찮다라는 얘기 나오면 5만 5천 원까지도 가져가세요. 근데 중간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반도체주들도 조금 흔들리고 지금 IT주도 흔들리고 시장도 빠지고 지금 난리 났다 그러면 더 많이 팔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 안 나오면 그냥 더 갖고 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성우 하이텍. 성우하이텍? 예, 예.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50원에 100%. 1,550원에 100%. 네, 예. 이때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때 보니까 1,500원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인데 네. 원래 이제 그 단기적인 매매 성향이 있어서 이걸 공략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신 거예요? 네. 원래 단타를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하세요? 아니요, 제가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살 아. 때는 이제 그게 그 관리하는 부장님한테 항상 부탁을 내가 하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아, 그냥 사신 거네요, 조금 이제 그러면. 손해 본 것도 딴주는 있고, 근데 여기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성향을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네. 1,500원짜리에서 공략했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초고수. 네. 초고수 아니면 그냥 몰라서 그냥 사신 경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고수인가 해서 예, 근데 그거는 방송을 아니네요. 보니까 예, 성우 혜택이 좋다 그래서 그때 아니 좋은 거는 샀습니다. 아니 뭐 모든 종목도 다 좋다라 그러죠. 예. 모든 종목이 다 좋다라 그러는데 뭐 나쁜 종목이 예. 어디 있어요? 안 가면 나쁜 종목인 거고 가면 좋은 종목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장기 조금 보유를 하면 안 오르겠나 싶어 샀는데 지금 수익은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저는 올라왔는데요. 지금, 예, 일단 1,500원이 여기가 이제 그 자리가 이제 11,000원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돌파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로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한 5일 동안 올라왔는데 네, 사실 이거를 이전에서 여기 3월 달에 추천했던 거라 아마 그때 사셨으면은 좀 더 많은 수익이 났을 거지만 지금도 그래도 적은 수익은 아니니까 분할 매도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상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 정말 극심한 차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뭐 절반만 해도 50%나 되네요. 네. 14,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10% 이하로 줄이세요. 아, 예. 14,000원이 깨지면. 근데 14,000원 안 예. 깨지면 네, 뭐 계속 비중 50%대로 계속 많이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저게 SFA 반도체 이거는 지금 현재 좀 매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목은 하나씩. 왜냐면 뒤에 있는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네, 다음에 또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은 이제 요 정도 하고 자,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LB세미콘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수가로는 8,250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8,2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각각 305억 원, 466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76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다소 강력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2,350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692억 원, 1,627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2,55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운 상황입니다. 0.4% 하락하면서 875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3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나 상승세로 전환을 해주나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 지금은 어떻게 살펴보시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아침에 봤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IT 부품주들은 선별적으로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상태고 뭐 방산주서부터 해서 원전 테마주들은 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잠깐 쉬는 정도고 조선주가 좀 강하고요. 뭐 해운주도 좀 강하긴 하네요. 해운주도 강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중인데 일단 오늘 밤에 있을 그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미국 시장의 방향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미국 선물은 그냥 강보합, 약보합 움직임이 없습니다. 얘들도 그거 보고 나서 움직이려고 크게 방향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산 테스나서부터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이 바닥에서 전고점을 뚫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애들이 지금 눈에 띄이고 지금 다른 업종에서도 선별적으로 강한 애들은 계속 강하고 하는 거 봐서는 지수가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니까 그리고 지금 후성도 강하게 움직이네요. 자, 후성도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경우도 워낙 바닥에 있었고 올라갈 수 있는 이슈는 많았는데 거래가 없어가지고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거래가 좀 실리죠. 거래가 실리면 이 전고점을 돌파하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건데 2차 전지 전해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어컨 가스 여름에 에어컨 가스 관련주이면서도 후성은 그 불화수소 이슈 그래서 반도체 재료 부품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섹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거래가 없다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만큼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세력들도 좀 땡겨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욕심을 나면 가져가면 되지만 지금 욕심을 냈다가 여러분들 지금 몇 번 지금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 그러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당하면 그거는 바보죠, 바보.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해서 뭐 경험상 그래서 뭐 경험이 없어서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기를 당하더라도 한 번, 두 번은 몰라서 그렇죠. 경험이 없어서 당하지만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당하면 그 인터넷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같이 동조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팔면 되는 거예요. 절반만 팔면 이게 날아간다. 아쉽긴 하겠지만 다른 거 들어가면 되죠. 근데 다시 떨어진다. 뭐 하면 돼요? 다시 사면 되죠. 그러니까 절반을 팔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팔고 나머지들은 더 날아가면 뭐 아쉽지만 다른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뭐 이런 걸 하시면 되고 다시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니까
괜히 하나도 안 팔고 있다가 다시 뭐 내일서부터 또 떨어져가지고 전문가님 후성 이상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 수익이 났을 때 항상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절반을 팔고 조정받으면 사면 되고 조정 안 받고 모든 게 다 날아가면 말일 답이 그 안에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날아다니는 장이 오면 모든 걸 사세요 그냥. 그렇죠? 아무거나 사도 먹는 거니까. 근데 지금 장, 앞으로 장도 그렇게 안 주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제가 볼 때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자 계속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큰 힘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급락의 위험은 좀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는 좋은 시장이다라고 좀 덧붙여 주셨고요. 무엇보다 오늘 좀 체크해야 할 이슈는 오늘 새벽에 있을 CPI일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어떻게 우리 시장에 작용하게 될지 내일도 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한화갤러리아입니다. 한화갤러리아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4,792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은 상승세로 좀 전환을 했지만 지난 5거래일간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한화그룹 계열사와는 다르게 유독 한화갤러리아는 힘을 못 내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매수가에서 지금은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춰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한화갤러리아는 과거에 이제 분할 재생장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가 지금 보니까 3월 31일 날이네요. 분할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마 그 전에 차트도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3월 30일 날 분할하기 전에 얘도 주가가 어떻게 되면 뒤에 숨겨져서 그래요. 제 기억에는 확실치 않지만 고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떨어지죠. 이렇게 우하향으로 뒤에 있는 차트는 잘렸어요. 다시 분할 재상장하느라. 근데 계속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박는 섹터에 있는 종목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고 이거를 들어주려면 정말 마음 착한 세력이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수익을 다 책임져 줄게. 내 돈을 너네들이 다 가져가라 하고 넣고 땡기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착한 세력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왜냐면 이렇게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은 뻔하거든요. 계속 빠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타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올리려면 큰 자금과 큰 호재를 가지고 땡겨 올려야 되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4,000원대 물려있는 것들은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도 뭐 올라가면 1,500원, 1,600원 그렇다고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극심한 차별화장이 나와서 이렇게 추세가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애들은 계속 하향 곡선을 타고 성우하이텍처럼 우상향을 가고 있는 애들은 계속 우상향을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수긍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얘기와 함께 어쨌든 뭐 1,500원, 1,600원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안 움직이는 패턴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개 방송을 앞두고 이제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6월 달에 계속 IT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방송에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제일 안전해요. 이 정도 얘기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고 믿으시면 되는데 더 궁금하면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더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안전한 자동차, 조선주, 2차 전지를 따라갈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오늘은 방송 후에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방송 후에도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 방송 중에 전해드렸던 핵심 이야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는 새벽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긴장감이 다소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차별화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럴 때는 과도한 우려감보다는 이 시장의 주도주, 특히나 오늘 잡아주신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오늘 투자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 그리고 가치와 수익률에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